저희 이제 두 번째 프로그램인 패널 디스커션의 첫 번째 AI는 디자인 영역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사디의 이성식 교수님 사회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디의 이성식 교수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 자리에 나오게 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잘생겨서 나오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최근에 인공지능 관련된 그 디자인 논문을 썼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 같은데요. 오늘 날씨도 너무 화창하고 멋진 진짜 봄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패널 토의로 이 세 분의 패널을 모시고 AI는 디자인 영역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뭐 저희도 잘 모릅니다만은 다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제 45분밖에 없기 때문에 좀 효율적으로 패널 토의가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패널 세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순서대로 적은 페이지랑 순서대로 앉지 않으셔가지고요.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옆에 건국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의 김영석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영석 교수님은 이제 카이스트에서 석박사를 하셨고요. 또 최근에는 한국공학한림원에서 대한민국 100대 기술을 이끌 주역으로 선정되시기도 하신 대단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중감각을 활용한 가상감각 및 인지기술 분야에서 선도적인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해 주실 분야는 이제 공학적 관점에서 AI가 할 수 있는 문제와 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이제 강연을 해주셨습니다만 디자인 노블의 신기영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하셨고요. 또 자연어 처리로 박사를 하셨네요. 그리고 삼성하고 IBM 등에서도 이제 하셨고 지금은 AI 스타트업인 아까 그 설명 주셨던 디자인 노블을 창업하셔서 맹렬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 아까 이제 강의해 주신 것 외에 오늘은 디자인에서 AI의 기술적, 도구적 관점을 좀 짚어주시고 그리고 이 하고 계시는 AI, 디자인 AI 사업화에서의 그 문제점, 장단점, 뭐 그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짚어주시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박지은 대표님입니다. 펄스9이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님으로 계시고요. AI 결과물에서 오는 그런 의외성이 인간에게 새로운 창조력을 부여하는 부분과 디자인의 노동 집약적인 문제를 일부 해소해주는 도구로서의 AI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인 AI는 디자인 영역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에 대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이제 질문을 받아서 서로 토의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입장에서 좀 준비한 인공지능과 아까 그 철학적인 관점에서도 짚어주셨는데 좀 우리가 같이 짚어보면 좋을 얘기들을 좀 먼저 한 10분 정도 제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시 이제 패널별로 한 5분 정도씩 말씀하시고 또 질문 받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에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최근 5년 전까지만 해도 크게 관심이 없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시지 않았을까. 인공지능 관련해서 이제 오랫동안 기술적인 연구를 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특히 디자이너 분들이라면 사실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뭐 알파고 이후에 굉장히 저희들이 관심이 많아졌는데 언제부터 이런 관심이 뭐 시작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로서는.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진 뭐 튜링에 뭐 생각하는 기계 뭐 이런 어떤 것으로부터 지금 이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그 인간이
생각하는 만큼 인공물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상상을 넘어서 이제 현실이 되고 있는 그런 것들 저희가 이제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면 이제 SF 영화 같은 데서 흔히 많이 이제 인공지능 시스템이나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와서 뭐 상상력이 대단히 풍부하고 그런 이제 영화 하시는 분들이 만들어 놓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알려주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대단한 로봇들 또 인공지능들 우리가 이제 목격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 주변 일상생활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이제 대단한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에 인공지능이 이제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아마존이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뭐 쿠팡이라든지 네이버 이런 데서 우리가 뭔가를 구매하고 또 선택하고 우리의 취향을 반영해서 또 우리의 구매 패턴을 반영해서 이제 이런 걸 사면 좋겠다, 뭐 이런 걸 보면 좋겠다 이런 다양한 어떤 이제 추천 알고리즘 같은 것들이 실제로는 우리 일상에서 더 좀 쉽게 접하는 그런 인공지능의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는 인공지능 스피커가 이제 우리 이제 사회로 들어오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훨씬 더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또 인공지능이 디자인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디자인의 이제 본격적인 대상이 되는 그가는 소비자로서 이제 내 취향을 얘네들이 이렇게 트래킹을 해서 알아내고 있구나 정도의 이제 인공지능과 디자이너로서의 내가 만나는 거였다면 이제는 디자인을 내가 해야 되는 대상으로서 인공지능 스피커 또 인공지능을 하기 위한 그런 보이스 기반의 UX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인 디자인의 대상으로 저희 눈앞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 이제 이렇게 디자인 대상으로 될 뿐 아니라 디자인의 이제 도구로 되는 부분에서도 아까 이제 스티치 픽스도 보여주셨고 요즘 뭐 웹사이트를 만들어주는 더 그리드라 또 뭐 로고를 뭐 만들어주는 로고조이닷컴이나 뭐 패션에서의 스티치 픽스나 또 이제 제품 디자인 아까 오토데스크에서의 그런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나 굉장히 포괄적으로 디자인 도구로서도 이제 이미 우리 생활 주변에 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제 그런 음성 기반이고 인공지능 기반의 그런 UX가 이제 등장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스마트폰으로 사실 굉장히 많은 편리한 도구로서 쓰고 있고 그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은 스크린 기반의 이제 UX로 스크린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기계랑 함께 소통하는 인터랙션하는 그런 모델들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인 어떤 상황에 와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이제 스크린 없는 인비저블한 디자인 대상 그것이 이제 우리 디자이너들이 좀 직면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어려운 점이고 이제 숙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제 디자인에 있어서 인공지능이 대상이자 도구로서 우리 이제 생활 주변에 굉장히 많이 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디자인에 있어서의 인공지능이 그런 디자인에 대한 대상을 바꾸고 디자인하는 방법을 바꾸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디자인이라고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디자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어떤 존재의 의미 자체를 새롭게 봐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인공지능 시대의 디자인을 어떻게 새롭게 정의할 것인가 그것들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같이 담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인공지능을 논하기 전에 디자인에 대해서 좀 인공지능 시대의 디자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디자인 활동을 무엇을 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디자인. 미적장 가치를 창출하는 겁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딱 원하는 답을 해주셨네요. 공대 맞으시죠? 유일한 공대입니다. 네. 그리고 뭐 여러분들도 나름의 이제 그런 디자인은 뭐 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디자인을 이제 문제 해결 과정이다. 이렇게 문제 해결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많이 활동들을 정의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제가 ATCI에서 처음으로 공학 그 교수님들을 만나 뵀을 때 디자인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거는 공학인데? 그래서 아니 디자인도 문제를 해결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다르지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같은 목적을 향해서 있는 거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미적 가치를 만드는 활동이 디자인의 본질적 활동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것 같고 실제로 현상을 보면 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많은 디자이너들이 미술대학 출신이고 미술대학에서 그런 미적 감각이라는 것을 훈련받아서 사회의 디자이너로 취업하면 실제로 미적 가치를 만드는 것에 더 많은 업무를 부여받기 때문에 실제로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도구로서 인공지능을 디자인의 도구로서 인공지능을 살펴본 것처럼 이런 그 미적인 어떤 감성적인 결과마저도 인공지능이 대신해주고 있는 게 이제 이미 현실이 됐고 앞으로는 그것이 더 높은 수준의 더 확산된 다양한 디자인 분야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텐데 그러면 이제 디자이너는 뭐를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저희가 어떤 직면하고 있는 그런 문제의 출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큐를 보고 하니까 더 어렵네요. 그냥 그래서 이제 디자인이 그러면 디자이너가 디자인에 대해서 할 게 없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생각에 이르게 되면서 그럴 일은 없을 텐데라고 생각하고 다시 뒷장을 들어보니까 아까 이제 우리 학생이 질문했던 것처럼 디자인에서 문제 해결은 문제의 발견과 문제의 해결이라고 하는 두 개의 국면이 있다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제가 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해결은 결국은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더 빠르게 효과적으로 왜냐하면 그런 감성적인 것조차도 어느 정도 레벨이 되면 이제 셈할 수 있는 그런 정량화가 가능하다는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인공지능이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를 정의하는 것,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디자이너의 어떤 새로운 역할이자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인공지능이 굉장히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일 것이다. 결국 아까 이제 질문에서 나왔던 뭐 차가 달려가는데 사람이 나타나고 그 사람을 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문제로 볼 거냐 문제로 보지 않을 것이냐라는 것이 바로 문제인 거잖아요. 그것이 나타났다는 것은 현상일 뿐인 거죠. 그 현상 자체가 문제는 아닌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디자이너들에게 그동안 문제는 다 상품기획자나 사장님이나 의뢰자인 클라이언트가 정해서 이걸 디자인해줘 너는 해결만 해줘 라는 식의 이제 디자인 의뢰를 받았는데 그때 우리들은 관습적으로 그냥 그걸 해결해주면 되는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그게 진짜 문제인가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문제를 정의하는 게 당신 회사에는 당신에게는 더 맞는 진단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원래 그랬을 법했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디자인의 본래 역할을 역설적이게도 디자인의 일부분의 역할을 인공지능에게 뺏기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과거에는 제가 이제 대학에서 그 디자인을 배울 때는 예술과 기술의 접점에 디자인이 있어 이런 이제 표현들을 쓰고 그렇게 이제 훈련을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는 아이디오나 뭐 디스플이나 이런 데서 거기에 이제 비즈니스를 하나 딱 끼워넣어서 비즈니스와 테크놀로지와 디자인 혹은 아트라고 하는 접점에 이노베이션이 있고 그것이야말로 차별적 가치를 만드는 디자인적인 솔루션이야 이렇게 이제 또 주장을 해서 또 이제 그 서클을 따라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결국 문제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는 그 역할은 결국은 철학이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사는 게 더 인간답게 사는 건가 라고 하는 디자이너의 고민 없이 어떻게 더 나은 디자인 혹은 UX 혹은 어떤 제품을 서비스를 기획하거나 만들게 될 것인가 결국 어떻게 사람들이 사는 게 잘 사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는 활동 자체는 굉장히 제 주장대로 한다면 디자인의 본질적인 활동이지만
동시에 그건 철학적인 활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디자인을 철학이라는 동그라미와 기술이라는 동그라미를 치고 그 사이의 접점에 디자이너가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기술이 해결할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그런 활동이야말로 이제부터 이제 인공지능 시대의 디자인이라고 우리가 불러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좀 엉뚱함또한 그동안 우리가 알았던 상식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주장을 오늘 드리면서, 인공지능이 결국 AI가 디자인 영역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큰 틀에서 보면 대상이 될 것이고 또 도구가 될 것인데, 그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 그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어떤 그런 계기를 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대상이나 수단 혹은 디자인의 그런 역할에 대한 변화에 이르기까지 이제 구체적인 어떤 그런 사실들을, 사례들을, 또 주장들을 같이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시고 어떤 질문을 하실지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김영석 교수님이 먼저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 다음 마이크를 받은 김영석입니다. 저는 사실 아까 이중식 교수님 저를 소개를 해주셨지만은 인공지능 전문가가 아니고요, 가상현실 전문가입니다. 근데 요즘 저를 가상현실 톡을 해달라고 부르시고는 그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때 인공지능이 요즘 나오는데 우리 잡이 없어질까요? 그 질문들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고민을 해보기 시작했고, 또 하나 재밌는, 제 실생활에서 인공지능을 쓰고 있는 거는, 제가 3돌 조금 넘은 딸내미가 있는데 이 친구 재우려면 힘듭니다. 이제 애기들 재워보신 분은 아직 1시간 내내 얘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곰돌이가 아는 전래동화나 뭐 얘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일주일 지나니까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제 옆에 교수님하고는, 그 교수님 딸내미는 이제 4돌이 지났는데 해주다 못해서 스타워즈 에피소드 1부터 9까지를 다 해줬더니 한 달 지나니까 그 딸내미가 다 외우더랍니다. 근데 이제 인공지능 스피커를 제가 어디서 구해가지고 이야기해줘 하니까 1시간 동안 자기 혼자 떠들어줘요. 이제 잘 재웁니다. 나름 이게 기술의 한계인지 의도한 건지 모르겠는데 랜덤성까지 있어서 매번 새로운 얘기를 들려주더라고요. 그게 이제 저희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하나의 저희 경험인데,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가상현실 전문가를 불러다 놓고 인공지능이 잡을 없앨까요? 질문을 할 정도로 위기감을 느끼고 또 그만한 기회를 느끼나 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한 가지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높아지면 좋겠다라는 한 가지 생각을 좀 가졌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신 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일 텐데, 간략히만 인공지능이 본질적으로 무엇을 하는 건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즘 이제 딥러닝 이러면서 나오는 인공지능은 뉴럴 네트워크가 기본인데요. 뉴럴 네트워크는 인간의 뉴런이라는 걸 모델링해서 퍼셉츄언이라는 형태부터 시작해서 쭉 발전해 온 건데요. 얘는 기본적으로는 이 수식입니다. 여기 있는 수식을 푸는 녀석인데, 이 수식은 이제 이공학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준 데이터가 이 직선의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만 판단을 해주는 녀석이에요. 얘가 복잡하게 연결되다 보니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은 분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준 데이터가 샘플 데이터랑 비슷한 거예요? 어느 샘플 데이터랑 더 비슷해요? 해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거를 잘 푸는 녀석이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잘 풀 수 있는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고, 그걸로 표현 못하는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그거를 이제 표현하는 데 있어서 옛날에는 컴퓨팅 파워가 부족했으니까 뉴런을 몇 개를 못 넣었다면은, 요즘은 딥러닝이라고 해서 뉴런을 몇백 개, 몇만 개를 한 몇십 레이어, 몇천 레이어까지 쭉 해서 아주 복잡한 걸 풀어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레이어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직선이 2차 곡선이 되고 3차 곡선이 되고 n차원의 복잡한 형상이 되고, 그러니까 사람이 봐서는 비슷해 보이는데도 인공지능은 구별해내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패션의 예제로 보여주셨지만은 이번 여름 시즌에 잘 팔릴 만한 티셔츠를 디자인해줘. 그러면 그 전에 가졌던 데이터로부터 여름 시즌에 사람들이 선호하는 트렌드의 변화를 가장 가까운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이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항상
많이 받는 질문이 인공지능이 우리 일자리 없애는 거 아니에요? 네, 없앱니다. 네. 지금 전통적인 방식 일자리는 없앨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디자인을 할 때 버튼 여기다 두면 좋아요? 이런 거는 인공지능이 더 잘할 거예요. 여기 색깔 어떻게 배치하면 좋아요? 인테리어 할 때 이거 색상 어떻게 배치하면 좋아요? 요즘은 이제 가구 배치까지 다 해주죠. 다 잘합니다. 근데 모두 다를 없애진 않을 것 같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모두 다 안 없어지는 무언가는 뭘까가 이제 화두인 거죠. 이번 패널의 화두가 되는데요. 여기 이제 보이는 그 그림은 영상을 뽑으려고 했는데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영상을 뽑을 수가 없어서 네, 이미지만 했는데요. 몇 년 전에 IBM 왓슨이 영화 예고편을 혼자서 만든 거예요. 인공지능이.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영화들에 대한 예고편들을 분석을 해서 거기에 바탕으로 영화 풀씬을 줬더니 적절한 영상을 뽑아서 예고편을 만들었는데 한번 구글에서 찾아서 보시면 그럴듯합니다. 공포 영화거든요. 정말 공포 영화에 맞는 예고편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왓슨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리포트가 나오면서 한 가지 IBM에서 했던 리포트에 나와 있던 글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대로 적고 있는 것 같아서 따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정말 많은데 그 위에서 인공지능을 도구로서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창조적인 것만은 내놓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분명히 인공지능은 우리의 창조적인 영역까지 갈 겁니다. 아까 여러 가지 예들을 보셨죠. 이제 이런 스타일 형태로 그림을 그려달라, 이런 스타일 형태로 디자인해달라는 것까지도 잘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AI가 사람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하지만 무엇을 할 수 있냐면은 이것을 사람의 영감을 도와주고 사람을 스마트하게 도와주는 그 헬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할 것이다라고 IBM 리포트에 쓰여 있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영감을 내고 사실은 이번 여름 시즌에 유행할 액세서리나 이런 걸 디자인하는 거는 AI가 더 잘할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유행을 이끌어 나가는 영감은 사실은 창조적인 의미로 새로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창조적인 행위만이 남을 거고 나머지는 인공지능이 많이 대체를 하면서 그 반복적인 잡을 없애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것 중에 하나가 아까 신 대표님 말씀하셨지만은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오토데스크에서 나온 툴들은 이제 요즘 많이들 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학적으로 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잘 서포팅할 수 있는 철골 구조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는 목공 구조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줍니다. 이제 나는 큰 그림만 스케치만 해주면 나머지 구조 해석이나 이런 것들은 해주는 거고 도시 설계나 공장 설계 같은 경우도 이제는 여러 가지를 만들어 보면서 가장 효과적인 게 뭐지를 판단해 가면서 만들어주는 것까지 되는 거죠. 그럼 나는 해주는 일이 이거를 디귿자로 만드는 게 좋을지 크게 동그라미로 만드는 게 좋을지 여기에 어떤 기능을 넣는 게 좋을지를 디자인하는 게 나의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AI가 스프레드 아웃 되면서 할 수 있는 일의 종류는 완전히 바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것이 제가 드리는 화두입니다. 하다 보니 뭔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AI라는 걸 공부를 좀 해야겠다 하고 그때 이제 김진태 교수님께서 자랑을 좀 해주셨지만 좋아 보이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포항에 공부를 하러 가게 됐어요. 자연 언어 처리라는 걸 공부하러 가게 됐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때 막 SV 이제 엔지니어들은 다 아실 거예요. SVM이라는 알고리즘이 거의 모든 알고리즘의 어떤 기본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다 배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하나 부족했던 게 산업 내에서 이걸 실제로 어떻게 쓰는가가 궁금했었고 그래서 방금 또 IBM 얘기들이 막 나왔지만 IBM의 IXNM, 그러니까 Interactive Experience라는 팀이 있어요. 그 팀에서 데이터 어널리틱스 업무를 또 담당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패션을 전혀 모르고 사실 여기까지 온 상태인데 그러면서 계속 배우고 있는 거죠. 사람도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러닝을 계속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러닝을 얼마나 잘 하는지가 또 우리가 AI한테 기대하고 있는 일인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AI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어색하고 상상이 잘 안 되는 건데 아까 스마트폰 얘기를 처음에 교수님께서도 꺼내주셨지만 버튼을 누르는 형태의 인터페이스에는 우리가 이미 익숙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되게 어릴 때부터 여기 계신 분들은 의심하지 않고 다
버튼식 리모컨을 어릴 때부터 텔레비전 보면서 익숙하게 쓴 거예요. 뭐 혹시 방송하지만 몇몇 분들은 돌리는 형태의 채널이 더 익숙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잘은 모르지만 뭔가를 생각하거나 어떤 게 더 편하다고 느끼는 게 분명 버튼 세대랑은 다른 경험과 다른 디자인 어떤 모티프를 갖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또 다른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지금 어린이 친구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버튼식 인터페이스가 아니고 인터랙티브한 디스커션, 컨버세이션 형태의 인터페이스에 이제 노출되고 익숙해진 친구들이에요. 이런 친구들이 사회 중역이 되고 중추에 나왔을 때 디자인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라고 하면은 뭔가 이게 좀 고민거리가 있어 보이잖아요. 같은 맥락에서 이 AI라는 도구를 디자인 분야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고 발전시킬 거냐, 저는 이슈 자체는 그런 고민에 좀 맥이 닿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 관점은 모태적으로 경영학을 공부를 해서 그런지 그 디자인이라는 것이 수렴을 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AI, 모든 AI 알고리즘들은 최적의 그러니까 이게 최적이다, 이게 베스트 퍼포먼스다라고 뭔가 시그모이드 함수든 그게 리브 함수든 뭔가에 의해서 인정이 돼야지만 알고리즘 학습이라는 게 끝나요. 근데 디자인이라는 게 어딘가에 이렇게 수렴을 할 수 있으면은 일반적으로 옳은 것인가? 아니면 그게 말이 되나? 그 다음이 그런 게 크리에이티비티가 뭐냐? 아예 이제 철학, 존재, 사유의 관점으로 이제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아까 직업도 없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디자인이라는 것도 일정 부분 수렴하는 게 솔직히 있다고 보여요. 데이터를 보면. 그러니까 우린 되게 다채롭고 막 나만의 개성을 표현하고 있고 옷도 막 그렇게 우리 입고 있을 것 같고 이렇잖아요. 앞에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을 다 보고 있는데 절반은 파란색 네이비 다 저 같은 옷 입고 계시고 나머지 절반은 약간 핑크 봄옷 입고 계시고 근근히 베이지랑 노랑 섞여 있으시고 몇몇 분들만 빨간 옷 입고 계세요. 정말 그래요? 한번 뒤 돌아보세요. 그래서 AI가 추천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된 거고 AI가 디자인한 것도 팔리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좀 더 세게 말하고 왜냐면 우리끼리 있으니까 좀 더 세게 표현하면 정말 사람의 크리에이티비티가 필요하고 그런 게 먹히는 패션 디자인은 몇몇 브랜드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셀린느라는 회사에서 비닐백으로 된 가방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셀린느라서 샀지 그게 만약에 쌈지였으면 좀 죄송한 표현인 것 같은데 다른 브랜드였으면 샀을 거냐. 거의 이마트 비닐봉다리랑 비슷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웃으시는 이유가 지금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AI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AI가 일자리를 어떻게 대체하고 이들의 디자인업이 얼마나 미학적으로 아름답고 우리 문제를 해결했고 이미 그 이전에 우리 사회 구조가 어떻게 짜여 있고 그럼 거기에서 AI가 어떻게 들어가고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기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어떤 AI 산출물 관점에서도 결국 새로운 걸 만드는 힘, 사람과의 차이점 이런 걸 또 고민을 했는데 드론이 우리가 처음에 헬리콥터는 이렇게 프로펠러 하나 달렸잖아요. 이게 흔들린단 말이에요. 바람 불고 하늘만 걷기도 위험하고 그래서 프로펠러 4개로 만들면 안전하게요. 그래서 4개로 만들었죠. 그랬더니 어떤 구조일 때 이게 제일 안전한가에 대해서는 이건 창의의 영역이 아니고 계산의 영역이 일부 포함되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이게 얼마나 견고한가. 근데 디자인하고 연산이 같이 들어가야 될 때 AI가 힘을 발휘했고 그래서 오토데스크에서 만든 AI 그 구조 결과물을 보면 그 유튜브에도 영상이 있어요. 날다람쥐 뼈랑 되게 유사한 구조에서 학습을 끝내서 수렴하고 이게 베스트라고 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어떤 디자인들도 따라가다 보고 최적혜를 제일 좋은 거를 아름다운 거를 뜯다 보면 또 어딘가에 수렴을 하는 게 있어야지 사실 학습이 또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좋아하고 다수가 좋아해야지 그런 게 살아가는 거고 재미있는 영화, 좋은 옷이라는 게 그래서 뭔가 존재를 하니까 블록버스터 영화 아니면 천만 관객 영화라는 게 있는 거고 어떤 그런 옷도 있어서 트렌드라는 것도 생기는 거고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창조적인 능력, 누군가 사람이 책임지고 일부 선도적인 브랜드 또는 집단들만 할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수렴하는 AI 디자인은 디자인은 AI가 대체하거나 빨리빨리 개선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관점이 기업에서는 좀 더 적나라하게 와닿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디자이너 입장에서 사실 그 두 개 말고 분명히 다른 영역이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기술적으로도 AI가 성능을 뭔가를 낼 때 이걸 개선하려고 할 때 왜 저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사람이 이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구조적으로 성능 향상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분명 그 부분에서 사람들의 영감이나 디자인 들어갈 게 있고 아마 우리가 그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좀 이제 비슷한 그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좀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퍼스널 주식회사 박지은이고요. 저는 그 사실은 예술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고등학교 때요. 어렸을 때. 근데 이제 너무 갑자기 그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 시기에 예술가가 되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무모하게도 그 미대 입시를 감행을 했고 1차조차 성공했습니다. 네. 사실은 저는 디자이너였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리는 디자이너였어요. 뭐 어떻게 대학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잘 갔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디자이너로서 또 이제 디자인을 꿈꿨던 이제 4년 이제 그 학교 생활을 보내는 어떤 한 개인으로서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현실화할까? 어떻게 보면 나처럼 뭔가를 이제 표현하고 싶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내 머릿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지? 이런 고민을 이제 하게 되면서 막연하게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씨앗을 키워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저도 이제 홍보 마케팅 팀에 들어가서 이제 지금 이제 인수합병이 됐는데 그 CJENM 전략 미디어 마케팅 팀에서 4년 반 정도 일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미디어 쪽에서 엔터테인먼트 사이드에서 어떤 이제 이슈레이징 되는 것들, 그 산업들 이런 걸 이제 보다 보니 그러면 조금 더 의미론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요새 온라인이 되게 뜨는데 그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 네이버 해피빈이라고 하는 그 콩으로 기부를 하는 그 포털에 들어가서 공부를 한 4년 반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석사를 MBA 하면서 이제 경영 공부하면서 내가 창업을 해야겠다 싶어서 창업을 이제 크리에이티브 AI로 지금 이제 꾸려가고 있는데요. 지금의 저의 이제 어떻게 보면 디자인을 그 워너비하는 그런 이제 그 학도로서 키워왔던 꿈, 그리고 이제 산업에서 그 디자이너들이 어떻게 하면 공헌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 이제 종합을 해봤을 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디자이너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기업에서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닐까? 이것들을 잘 설계하고 이거를 그 색깔이나 형태나 조화 이런 것들을 조화롭게 구성하는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어떻게 뭐 시안을 뽑아낸다든지 여러 가지 그 리서치를 한다든지 또는 트렌드를 서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내가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이미지로 정의하는지에 그 백단에 깔려있는 점처리 작업이고 진짜 우리가 고부가 가치를 낼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메시지에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모두의 연구소랑 같이 이번에 이제 딥러닝 칼러지를 그 비디오 쪽으로 그 모집해서 이제 연구실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연구원들이랑 이런 그 세션을 한번 가졌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AI라고 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크리에이티브란 무엇일까? 크리에이티브라고 하는 게 그냥 뭐 생전 처음 본 거 아무거나 만들어내면 되는 걸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전 처음 보는 걸 만들어내는 것들이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에 꽂힐 수 있는 어떤 메시지 이게 없다고 하면 아무리 새롭고 아름다워도 그거는 그냥 허공에 뜬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크리에이티브의 관점, 디자인의 관점에서 제가 만들고 싶은 크리에이티브 AI는 뭐냐면 디자이너 또는 저처럼 이제 그림을 잘 못 그리는 하지만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담아내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시안 작업을 할 때 있어서 다양한 이제 아웃풋을 만드시기 전에 무드보드 이런 작업들 하시죠. 무드보드와 시안을 옮겨낸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저희는 이제 스타일 트랜스퍼라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다양한 스타일을 이제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포토샵 하실 때 눕기 따고 이런 거 너무 힘드시죠? 네, 이런 것들
세그멘테이션 기술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특히 이제 비디오 같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일들을 이제 노가다를 압축할까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는데 특히 영상으로 가면 그 노가다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이제 이미지는 한 장만 잘 다듬으시면 되죠. 네. 영상은 초당 30프레임을 처리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가장 노동 지질학적인 디자인의 분야가 영상 쪽이라고 생각을 했고, 영상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스타일 시야를 뽑아내는 것들, 그리고 이것 시야를 선택을 했을 때 이 작업을 그 앞단에서 전처리단에서 효율화해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AI는 디자인 영역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각자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질문을 해주시면 그 질문을 가지고 또 답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저희가 어렵게 말씀을 드렸나요? 네. SDS 김원필입니다. 옛날에 봤던 그 말씀하신 걸 듣고 있으니까 옛날에 제가 봤던 드라마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요. 거기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조선시대 화가는 글을 옆에 잘 달아야 그 그림이 인정을 받는다라는 게 있어서 그림을 잘 그림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이제 딱 자기가 그린 그림에 다른 사람이 쓴 글을 달고 나서야 인정받는 뭐 그런 내용이 나오던 게 있었는데, 지금 이건 패널이고 디스커션을 위한 거니까 좀 강력한 질문을 하자면 미라는 건 그냥 보고 좋으면 되는 건데 철학이라든가 다른 관념들을 통해서 뭔가 인간이 뭔가 우리의 우위를 나타내기 위한 설명을 많이 다루려고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인공지능을 보면서 신선하게 느끼는 건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제가 시도하지 않는 것들을 저에게 보여줬을 때 영감을 얻고 그걸 통해서 제가 사회에서 다른 방식으로 그 영감을 활용하는 거에서 큰 자극을 얻는데, 요즘 들어서는 이제 예전에 말씀하신 답안지가 있는 것에 도전하는 것에 AI가 많이 쓰였다면 뭐 간도 그렇고 간도 똑같이 그걸 재생하기보다는 그거에 가까운 무언가를 만들어 가는 건데 그거를 접근하는 방식을 보면서 간이 순차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면서도 제가 느끼는 게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맥락을 이해하지만 결국 너무 인간적인 이해로 AI의 언어를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부족하지만 저의 생각을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인간적인 그 해석, 이게 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국 AI를 그 도구로서 받아들이는 것도 인간이고, 그리고 그 인간의 도움을 받아서 증강이 되는 것도 AI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부서에서 봤을 때요, IT 부서가 있고 이제 일반 부서가 있고, 그리고 같이 융합 프로젝트를 이제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둘이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고 신뢰하지 않으면 그 프로젝트는 성공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AI라고 하는 것도 인류 전체에 걸친 어떤 새로운 실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실험에 있어서 뭐 결국 뭐 누가 승자되고 누가 뭐 지배를 하고 이런 걸 떠나서 이제 한 발 더 나아감에 있어서 인간이 AI를 신뢰하고 도구로서 받아들이는 작업이 없다라고 하면 AI는 발전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AI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 친화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돈을 벌려면요. 이건 이제 제 의견입니다. 네,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질문을 주신 의도하고 조금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의견이 될 텐데, 초창기 뉴럴넷이 나왔을 때, 한 30년 전이죠. 그때는 AI는 한계가 있다. 왜 한계가 있냐? objective function은 사람이 줘야 되니까. 분류를 하기 위한 기준은 사람이 줘야 되니까. 이건 비슷하고 얘는 다르다. 근데 지금은 겐을 예로 드셨지만은 사실 그 기준까지 어느 정도 만들어줍니다.
얘하고얘는 이러니까 비슷할 거야. 이러니까라는 거는 우리는 해석해봐야 알겠지만은 AI는 나름대로 이론을 가지고 뉴럴넷은 만들어줍니다. 그럼 인간이 해야 되는 거는 이거는 인간의 영역이니까 AI 침범하지 마가 아니고 인간이 해야 되는 건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은 이걸로부터 그동안 우리가 매스 프로덕션의 사회에서 가져왔었던 어떤 스타일의 획일화 이런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그럼 사람들이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 아까 신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사람들이 하는 거는 박 대표님 말씀이셨나요?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동안 표현 방법을 몰라서 오랫동안 교육을 받고 그 교육을 받다 보니까 어떻게 보다 보니 조금 획일화된 그런 결과물이 나왔었는데 그것들이 AI 관점으로 가면은 그 생각 자체의 다양성이 프로덕트에서 더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역을 AI가 침범하는 게 아니고 그 영역을 어느 정도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에너지를 쏟아왔던 걸 대체를 해주기 때문에 더 중요한 부분, 더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부분에 신경을 쓸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되게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질문해 주신 것처럼 인간이 뭔가 해석을 하고 인간 중심적으로 사고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쉽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알파고랑 이세돌이 바둑두는 건 다 기억하거든요. 실제로 우리도 봤어요. 그 다음에 제가 발표 때도 보여드렸지만 알파고랑 알파제로가 바둑두는 거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인터랙션이 있고 결국 최종 소비, 어떤 의미에서 소비니까요. 향유한다는 관점에서 누리고 이걸 쓰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AI에 대해서도 사람의 해석이나 사람의 관점에서 이해되고 어떻게 활용되는 게 어쩌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고 또 다른 하나의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이제 필즈상 수상자로 이 AI 딥러닝 만든 3인방 교수님들이 상을 받으셨는데 그분들은 정말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말했잖아. 사람이 만든 뉴런을 복제한 게 딥러닝이고 그래서 사람이 애기가 활동하는 것처럼 딥러닝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니까 우리가 그렇게 아직 못 줘서 그렇지 피딩을 못해서 그렇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그렇게 돼서 다 할 수 있다는 거 믿는다 쳐요. 또 가능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걔랑 나랑 그럼 어떻게 지내면 좋은가? 친구가 될 수 있나? 애기들은 집에 기가지니 뭐 이런 스피커 갖다 놓으면 잘 놀겠죠. 걔랑 연애하고 싶거나 우리가 친구 되고 싶은 느낌은 안 드는 거잖아요. 아니야 사이버거가 생기면 그럴 수 있어. AI가 도구가 아니고 대상으로서 나와 파트너로서 그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어. 누군가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 다음 제너레이션은 그러니까 AI도 제너레이션 학습이 계속되면 제너레이션이 생기잖아요. 그 다음 인류의 제너레이션은 그 다음 제너레이션은 그 다다음 제너레이션은 AI랑 어떻게 지내고 있고 사람끼리는 어떻게 지내고 있고 그 경제 체계는 돈은 사회 시스템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 생각할 것까지 확장을 해보면 아마 생각할 거리가 물론 많지만 한편으로는 사람 중심에서 이렇게 보는 게 어쩌면 당연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시간이 이제 다 돼가지고요. 사실 질문을 좀 많이 받았어야 되는데 제가 앞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AI에서 AI는 디자인 영역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사실 논의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AI 영역에서 디자이너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논의가 된 것 같고 공통적으로 그래도 짚어주신 부분이 결국 창조적인 그 활동이 디자이너가 할 것이고 디자이너에게 창조적인 영감을 주는 것이 인공지능이 이제 하는 역할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아마 정리가 이 패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